안녕하세요. 이나무의 품질잡이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경영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6번) KSQ ISO 9000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해당되는 용어를 쓰시오. 요구사항을 명시한 문서. 이번엔 대개가 쉬운 거로 나왔네요. 이건 시방서죠. 이건 시방서가 되고, 그 다음에 특정 대상 그러면 품질 계획서죠. 저건 뭐 저것만 보고 그냥 바로 답을 써야 됩니다. 조직의 품질 경영 시스템, 품질 매뉴얼이죠. 다 시방서의 종류들이네요. 규정된 요구사항이 충족됐으면 객관적 증거를 제시를 통해서 검증이죠. 뭐. 달성된 결과를 명시하거나 수행된 활동의 증거, 기록이죠. 그래서 이번 문제는 매우 쉬운 걸로만 구성이 되었습니다. 7번은 가속수명시험입니다. 가속수명시험 온도인 75도에서 얻은 고장은 평균 수명 세타 S가 스피드가 4,500시간인 지수분포를 따른다. 이 부품의 정상 사용 온도는 25도이다. 정상 조건에서의 고장이 뭐야? 뭐 특별한 얘기 없으면 온도 법칙으로 봐야죠. 뭐. 그럼 2의 5승이라는 얘기네요. 악셀레다 벡터가. 그럼 2의 5승이니까 32인가요? 2의 5승이니까 32가 되는데 정상 조건에서의 고장률을 구하시오. 저거는 지금 가속수명 시험의 세타 S가 4,500이니까 정상 조건에서의 세타 노말은 4,500이니까 32 곱하기 4,500이죠? 그러면 14,400시간인데 지금 현재 구하는 것은 고장률이니까 람다 노말은 세타 노말을 역수를 취하면 되죠. 예, 이거는 그냥 거의 0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건 유효 숫자로 쓰는 게 낫겠네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뭐 이렇게 되거든요. 자, 유적 고장 확률을 구하시오. 4만 시간 사용 시에. 이거 그냥 소수점을 쓰면 값이 엄청나게 차이 나오겠네요. 그럼 결국은 FT가 4만일 때를 구하는 거니까 결국은 1-RT가 4만이죠. 그러면 1-2에 마이너스 차라리 이걸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 14,400분의 4만 이렇게 해버리는 게 오히려 계산이 더 깔끔할 것 같네요. 0.93782가 됩니다. 8번 어떠한 모집단의 모부적 하품률은 12%이다. 아이고 이게 어려운 걸 하더니 지금은 이거 하나는 진짜 쉬운 게 나왔네요. P0가 12%죠. P0가 12%고 불량률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후에 지었더니 부적합수가 2개였다. 아따, P도 굉장히 쉽네요. 100분의 2가 되니까 0.02가 됐다는 얘기죠. 완전히 줄었냐. 모부적 하품률이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개선됐겠는데요. H5는 P는 0.12보다 작다. H로 P는 0.12보다 작지 않다. 뭐 1번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알파는 5%고. 그럼 무조건 이건 정규분포죠. 정규분포고 0.02를 이게 차이가 없다 그러면 이건 뭐 통계학을 못 쓰는 거죠. 0.88 여기서는 이게 들어가야죠. 아직은. 그리고 100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마이너스 3.07729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각력이죠. 작아졌다니까. 마이너스 1.645죠. 그럼 H로 기각이죠. 이건 뭐 당연한 순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정하시오 그랬더니요. 추정은 이제 얘로 해야죠. 0.02로 추정을 해야 되니까 0.02. 이게 이제 사실은 마이너스가 플러스 돼가지고 P의 상한은 맥스는 또는 P의 상한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안 들어가도 돼요. 이거 뭐 쓰지 않아도 되고. 이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645죠. 플러스 1.645에 곱하기. 얘가 이제 중요한데 이거 쓰면 안 되죠. 0.02로 바뀌었어요, P가. 그러니까 여기는 P가 0.02 곱하기 0.98 나누기 100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의외로 많이들 틀립니다. 0.04303 그래서 뭐 아무리 커도 4% 이상은 넘어가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게 플러스가 되어 있으니까 맥스인지 다 알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9번 간만에 축차 샘플링 검사가 나왔습니다. PA가 1%고 PR이 10%를 만족시키는 노트의 불량률을 보증하는 계량 축차 샘플링 방식을 적용하려고 한다. 품질 특성인 무게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으며 상한 규격이 존재하는 망소 특성으로, 이거 가지고 또 Y가 망소 특성이다 그러면 안 돼요. Y는 망대 특성이고 규격이 상한이니까 제품 특성이 망소다 이런 뜻입니다. 표준 편차는 2kg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럼 먼저 이거 저거부터 구해야죠. 수치표부터 구해서 전부 다 값들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1%, 10%인 수치표를 먼저 계량 축차해서 구해야겠네요. 그러면 HA는 2.155, 그 다음에 HR은 2.766, G는 1.804, 그 다음에 NT는 13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중지값과 중지시 합격 판정치를 구하시오. 중지값은 뭐 나왔으니까 가는 중지시 판정치만 구하면 되죠. NT가 13이니까 뭐 중지값은 G 원래 NT인데 이건 무조건 시그마가 들어가죠. 이게 그러니까 A가 되고 R이 되는데 이 자체는 계량형에서는 Y 시그마가 바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D는 시그마가 없지만 Y는 모든 식의 시그마가 들어간다. 곱하기 시그마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1.804 곱하기 시그마가 2죠. 13을 곱하면 값은 46.904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누적 샘플 크기에서의 합격 판정선과 불합격 판정선을 설계하시오. 합격 판정선과 불합격 판정선을 설계하라 그랬으니까 A는 이거는 이제 플러스죠. 여기가 HA인데 시그마가 붙어요. 그래서 HA 시그마 플러스 여기는 G 시그마 N이 되겠죠. 큐뮬레이티브다. 뭐 쓰는데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렇죠. 그럼 2.15 곱하기 시그마가 2죠. 플러스 G 시그마는 2예요. 그럼 요거 이건 3.608N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4.310 플러스 3.608N 큐뮬레이티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R이 되는데요. R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HR 시그마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766 곱하기 2 플러스 이거 그대로 쓰면 되죠. 3.608 이건 똑같으니까요. N 큐뮬레이티브가 되니까 저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5.532 플러스 3.608 N 큐뮬레이티브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건 끝났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 보통 이게 8점짜리 같은 경우는 이게 2점, 이게 2점 이렇게 점수가 부여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이 4점이 부여되겠죠. 4점답게 칸이 4개가 되어 있네요. 하나당 1점씩이 되겠죠. 여유량을 먼저 쓰게 되어 있는데 여유량은 이게 간단하게 y는 u-x죠. 이게 x고 U가 200이거든요. 200에서 이제 x를 빼는 값이 되니까 이건 3.5죠. 이건 마이너스 1.0이네요. 여기 2.2고 여기가 2.0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유량은 9.0이 되고 8.0이 되고 10.2가 되고 12.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 공식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필요가 없고 그냥 간단하게 이 기울기가 3.608이죠. 이 플러스 3.608을 그냥 해나가면 됩니다. 여기도 플러스 3.608. 그래서 여기서 그냥 계속 더해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값들을 바로 계산기로 쉽게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계속 더해가면 1.684, 5.292, 8.900, 12.508이 됩니다. 이쪽은 11.526이 되고 15.134, 18.742, 22.350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얘보다 작으니까 판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판정은 당연히 불합격이 되는 거죠. 네, 로트 불합격. 즉, 다섯 번째에서 y가 12.2고 얘가 얘보다 r이 더 크죠. 12.508이므로 로트 불합격. 여기서는 이제 답지에서는 이런 말을 쓸 필요 없고 그냥 로트는 불합격 처리한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쓰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0번. 문제를 어렵게 해서 양심이 있는지 어떤 건 또 OX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도 많이들 틀렸어요. 다음 설명에 옳으면 공표, 틀리면 X를 하십시오. 불충분한 전수 검사보다 샘플링 검사가 신뢰도가 높다. 이거는 샘플링 검사의 장점이죠. 그래서 이거는 맞습니다. 샘플링 검사는 우연 원인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다. 우연 원인을 관리는 관리도죠. 이거는 우연 원인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관리도예요. 샘플링 검사는 무관합니다. 샘플링 검사는 제품을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판정하는 것은 전수 검사죠. 아니고요. n과 n이 비례하여 커지면 오시곡선은 변화가 거의 없다. n이 커지면인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네요. 합격 판정 개수와 검사 개수가 2배가 되면 오시곡선도 크게 변한다 그래야죠. 그래서 답은 하나만 동글배기가 되겠습니다. 간만에 Y볼이 안 나오네요. 11번 100V짜리의 백열동구의 수명 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정규분포의 조건부 확률이죠. Y볼 대신 이게 나온 거야. 새로 교환한 전구를 75시간 사용했을 때 신뢰도를 구하시오. 새로 교환한 전구를 75시간 사용했다는 건 새 거를 75시간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75를 무시하라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뢰도는 이쪽이죠. 이쪽이니까 RT는 75인데 이것을 얘기를 하면 T가 75에서 생존한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정규분포니까.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G는 75에서 5를 무시하라. 이거는 뭐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되겠네요. 그럼 이거는 당연히 외우고 있는 숫자죠. 0.1587 빼니까 0.8414입니다. 이렇게 되는 값이 나오죠. 간단하게 값이 나오는데 두 번째 게 이제 뭐냐면 150시간 동안 사용을 했어요. 근데 75시간 추가로 사용을 하면 구하라. 자, 이 150시간을 사용했는데 150시간은 평균까지 사용한 거죠. 근데 이거를 사용했는데 살아남아야 돼요, 일단. 살아남아야 75시간 추가로 쓰죠. 이거 중에서 75시간을 더, 그러니까 225시간 더 사용할 비율을 구하시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R, T225를 슬래시 T15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다시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T가 150시간 생존한 것들 중에서 T가 225시간까지 생존할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제 두 개를 쌍으로 무시해야죠. 이거 무시 하나만 하네요. G를 150 빼기 150 무시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0이죠. 50%가 되는 거고 이쪽은 이건 계산해야죠. G가 225를 무시하라. 이건 75니까 1이죠. 그래서 위에는 G가 1보다 크다고 밑에는 0.5예요. 이건 뭐 0이니까 확률 50%죠. 뭐 이게 1587이죠. 그러니까 0.5분의 0.1587이니까 0.3174가 됩니다. 역시 책에 있는 문제죠. 시험 담당자가 산타크로스네요. 어려운 게 좀 나왔다고 나머지는 똑같은 것만 벌써 이게 몇 번째 내네요. 지금 이 세상에 틈새 문제를 2년 동안 3번씩이나 되는 경우도 처음 보네요. 축과 베어링 사이의 틈새에 대해서 통계적 분석을 하려고 한다. 축과 베어링의 값이며 이게 샤프트란 뜻일 거고 이게 베어링이란 뜻이겠죠. 공정이 안정돼 있고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 조립품에 끼워 맞춘 공짜는 0.0175가 넘어야 된다. 망대 특성이네요. 이게 지금 L이란 얘기입니다. L. 제품의 불합격률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조립품이 어떻게 되냐는 얘기니까 이건 조립품부터 해야 되는 거죠. 예, 조립품의 기대값은 당연히 베어링 마이너스 샤프트죠, 뭐. 네, 그래서 1.060 빼기 1.050이 되니까 0.01이 되고요. 그 다음에 V 베어링 마이너스 샤프트는 대개가 피타고라스 정리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0.00 독립이니까 제곱 플러스 0.0015의 제곱은 535, 5420이니까 5525, 0.0025의 제곱이다. 뭐 이렇게 돼야지 얘기가 되겠죠? 이 조립품에 끼워 맞춘 공차는 0.0175가 넘어야 되는데 불량률을 구하시오. 그러므로 불량률 P는 베어링 마이너스 샤프트가 0.0175보다 작은 불량이네요. 이러면 불량이란 얘기죠? 이러면 불량이니까 이걸 G값으로 환산하면 되겠네요. 0.0175에서 0.01을 빼고 모수가 이거니까 표준 편차가 0.0025죠? 그러면 3.0보다 작다. 뭐 이렇게 되나요? 3.0보다 작다가 되니까 이거는 1-0.00135니까 0.99865가 되네요. 이건 뭐 굉장히 문제가 크게 있는 걸로 그러고 나오고 있습니다. 0.99865 이와 같은 식으로 되겠죠?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13번 A사는 어떤 부품의 수익검사에 개수형 샘플링 검사인 KSQIS285-1의 보조표인 분수 샘플링 검사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이 회사의 적용 조건은 AQL이 1, 통상 검사 수준은 3이며 엄격도는 31번째 로트부터 까다로운 검사로 전환되었다. 답안지표의 샘플 문자 N, 당초 AC, 합격 판정 점수, 적용 가능 AC, 합격 여부 등을 기입하시오. 자, 그러면 이게 검사 수준이 3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까다로운 검사로 지금 전환이 된 상태라 그랬으니까 이게 지금 분수죠. 그러면 11-B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까다로운 검사니까 이건 뭐 처음부터 끝까지 까다로운 검사를 벗어나려면 최소한 5개는 있어야 되니까 아웃이 되든 뭐든 하든 간에 이건 그냥 끝까지 까다로운 검사겠네요. 그럼 한꺼번에 표는 간단하니까 한 방에 다 써도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검사 수준 3에서 250개가 H거든요. 이건 H면 이건 J가 될 것이고요. 80개는 검사 수준 3에서 80개는 F죠. F가 되고 120개는 G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H니까 역시 똑같은 50, 20, 2분의 1인데 이거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합격 판정 검사 점수에서 검사 후는 얘가 부적합이 있으면 이거 무조건 0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건 일단 0으로 무조건 써놓고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0, 3분의 1, 2분의 1, 1 합격 판정 기준은 플러스 0, 플러스 3579. 짜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미리 써놓으면 쉽죠. 그러면 이제 2분의 1은 5점이니까 5 더하기 5니까 10이죠. 10이면 하나를 적용하죠. 아이고 합격입니다. 근데 여기서 까다로운 검사를 했거든요. 이거는 전부 다 슬래시로 가야 됩니다. 이거 전환점수 쓰면 거버려요. 여기서 전환점수 쓰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이거 함정이죠. 그 다음에 이제 0 이렇게 들어오고요.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400개니까 400개는 이제 80에 하나 이렇게 되겠죠. 80에 하나가 되는데 80에 하나니까 뭐 여기 점수가 0이니까 그냥 그대로 정수면 7이죠. 7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적용하는 A씨는 이게 아니고 얘 정수 아니에요. 정수면 그냥 1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1에 1이니까 합격입니다. 점수는 빵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F가 되면 검사량이 20개죠? 이게 20개에 0이 됩니다. 그래서 20에 0이 되니까 0이면 그냥 점수 가산이 없죠. 뭐 0 더하기 0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정수기 때문에 이거 관계없어요. 0입니다. 이거는. 합격이죠.
뭐 0이니까 0이 되겠죠. 뭐 하나도 플러스 될 게 없네요. 뭐 G는 32개 3분의 1 이렇게 되죠. 예,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검사 합격판임 점수는 3분의 1이니까 3이 되고 뭐 이게 3 돼 봐야 뭐 0이죠. 예, 0이고 0이니까 합격이네요. 연속 오로트 합격했죠. 예, 그러면 이제 이게 3이 되는데 여기다가 스타를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뭐 0 스타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떨어도 되고 뭐 다 정답 처리가 됩니다. 좀 뭐 의미가 없는 형태가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38점 로트의 엄격도를 결정하시오. 보통 검사라고 쓰면 되는데 보통 검사 복귀 이렇게 답을 쓰죠. 14번 같은 부품이 50개씩 들어있는 100개의 상자가 있다. 이 로트에서 각 부품들의 평균 무게가 변동이 시그마 B. 샘플이 오차네요. 역시 잘 나오네요. 어마무시하게 얘는 같은 것만 계속 뒷따내네요. 시그마 W가 0.5라고 하자. 이때 5상자를 랜덤하게 뽑고, 이거는 M이죠. 네, M이고. 가운데서 4개의 부품을 랜덤하게 샘플링하여서 N입니다. 모두 20개의 부품을 샘플링하여 측정하였다. 각각의 무게를 측정할 때, 그렇죠. 첫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측정 오차를 무시할 수 있다면, X바의 오차 분산은. 네, 문제가 아주, 건실하게 나왔네요. Vx바는 시그마 B제곱 나누기 M, 그 다음에 MN분의 시그마 W제곱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시그마 B가 0.2라고 그랬으니까 0.2의 제곱을 5상자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20개죠. 20개의 부품을 시그마 W가 0.5니까 0.5의 제곱으로 나누면 그럼 0.0205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로 들어가면 가의 질문에서 측정 오차 시그마 M이 0.4라면 오차 분산의 정밀도를 구하시오. 95% 오차 분산의 정밀도는 베타 X바를 얘기하죠. 예, 이건 베타 X바를 얘기합니다. 근데 측정 오차가 이건데 뭐 특별한 게 없죠. 그냥 샘플링하여 측정하였다 그랬죠. 그러면 한 번씩 측정했다는 얘기네요. 한 번씩 측정했다는 얘기니까 베타 X바는 1.96 곱하기 루트 Vx 반대 1.96 곱하기 루트 이건 그대로 넣어도 되죠? 0.0205 플러스 이제 시그마 M이 들어오면 되는데 0.4죠. 이게 쓰면 안 되죠. 예, 한 번씩 측정하더라도 데이터가 20개니까 20번 측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게 들어갔으면 맞는 거죠. 그럼 이거 앞에 다 넣으면 똑같은 값이 나오죠. 이 계산한 게 이거니까 그게 달라지면 안 되죠. 예. 예, 그러면 0.33089가 됩니다. 예, 지금까지 22년도 4회차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역시 비슷한 유형대로 계속 출제됨을 알 수 있죠. 예,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셔서 반드시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품질을 계산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품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계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를 통하여 측정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학습하셔서 훌륭한 품질 엔지니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홍콩 파이팅!